상황극이에요? 네. 장사는 헬인데. 혹시 그만한 조건의 직장으로 돌아가기가 힘들다는 게 문제야. 우리 무작정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망했잖아. 해보고 싶은 마음이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도전하기에는 그 리스크가 너무 큰 거야. 근데 장사를 안 했으면은 아마 또 언젠가는 또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또 들었을 것 같아. 선배, 오늘 저랑 술 한잔 할래요? 저 좀 고민이 있어가지고요. 괜찮으세요, 시간? 네, 그러면은 끝나고 같이 나가요. 그만두고 장사할까 봐요. 장사한다고? 선배 해봤잖아요. 장사는 헬인데. 장사하면 더 힘들어. 자영업이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하지 않을까 그런 그거는- 기대를 가지고. 그건 조금씩 다른 것 같아. 자영업은 내가 주가 돼서 하니까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란 게 달러 장사가 안 되고 뭔가에 대한 이제 외적 요소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면은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제 내부적인 거지. 위에 내 상사 누가 그러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인간관계. 그러면 성향에 따라서 정말 약간 사회생활이 힘들고 계급 체계가 막 싫은 힘들고 사람들은 차라리 장사를 하는 게 조금 스트레스적으로 더 맞아. 해봤겠지. 그런 것보다는 너무 강도나 일하는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 자영업을 하는 게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니지. 그건 자영업이 더 힘들지. 손님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 그건 어쨌든 그냥 한순간 지나가는 맞아, 맞아. 그냥 스트레스인 거고. 직장생활은 그렇지가 않잖아. 직장생활은 계속 마주쳐야 오늘 돼. 보고 내일 보고 뭐 계속 보고 내가 퇴사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이 퇴사를 하지 않는 이상 저는 나가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회사에서 최대한 있으면서 준비를 해야 돼. 그냥 무작정은 안 된다. 무작정 나가면 안 돼. 방해. 큰일 난다. 그럼 우리 무작정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망했잖아. 사실 그만한 조건의 직장으로 돌아가기가 힘들다는 게 문제야. 맞아. 사실 맞아. 그 하는 건 할 수 있어. 돈 털리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퇴사하고 돌이킬 수가 없어. 그 만약에 내가 정말 어렵게 준비해서 취업해가지고 들어간 회사 그 정도 조건을 내가 장사 뭐 3, 4년 하다가 다시 가려고 해봐. 누가 받아줘? 절대 다시 못 들어가지. 자영업 상황은 자꾸 나빠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영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졸업 후에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기도 하고 직장인들은 퇴사 후에 자영업을 꿈꾸기도 하고요. 저는 24살에 첫 직장을 시작으로 37살이 된 올해까지 대기업, 중소기업, 온라인 쇼핑몰, 식당 창업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현재 백수라는 저의 상황이 얘기를 해주듯이 아직까지도 어떤 한 직업에 정착하지 못했어요. 직장 생활과 자영업을 오가며 계속 직업 방랑자로 살아온 거죠. 제대로 정착도 못하면서 지나온 과정들을 후회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같아요. 친구들이 퇴사하고 자영업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그냥 해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자영업은 왼수한테만 권한다는데 말이죠. 근데 제 생각은 진짜 그래요. 회사에 있는 동안 퇴사에 대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퇴사하고 부딪혀봐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현재의 회사 생활에 절대 마음을 붙일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럴 바엔 그냥 한번 부딪혀 보자는 거죠. 안정적인 삶에 대한 집착만 없다면 사실 도전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그게 무서울 뿐이죠. 따지고 보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말이죠. 아마 저의 이야기는 현실감이 좀 떨어지고 무책임하고 이상적인 얘기들로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은 직장을 오랜 시간 다닌 남편에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부부지만 기본적인 성향이 같지는 않거든요. 남편은 업무 강도가 센 엔지니어 직군에서 10년 이상을 일해왔어요. 근무 시간도 길고 업무 강도도 세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어마무시하죠. 저도 남편과 같은 직군에서 5년의 기간 동안 회사 생활을 했었지만 남편의 업무 환경이 훨씬 빡세요. 퇴사의 고민은 잊을만 하면 불쑥 나타나고요. 하지만 남편은 10년 이상의 회사 생활로 다져놓은 자신의 안정적인 울타리를 지키려고 애써왔어요.
퇴사의 고민도 늘 주기가 있고 그 주기를 잘 버텨내면 또 괜찮은 시기가 온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아마 우리 부부는 자영업 시장에 다시 뛰어들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안 해봤다면 언젠가 해봤을 거란 생각에 둘 다 격하게 공감하고 있어요. 유혹 중에 가장 센 유혹이 바로 못 해본 것, 안 해본 것에 대한 유혹이니까요. 지금 자영업과 회사 생활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영업을 하면서 회사 다닐 때만큼의 소득을 유지하며 살아갈 확률은 30% 정도라고 가정해봐요. 잘해서 30% 안에 들면 회사 다닐 때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 70%의 확률로 자영업에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 무조건 다시 회사원으로 돌아와야 해요. 그리고 그 회사는 이전에 다녔던 회사보다 연봉이나 복지 측면에서 더 안 좋은 조건일 거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만약 실패해서 더 안 좋은 환경의 직장 생활로 돌아온다 해도 자영업에 도전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얘가 좀 극단적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자영업이란 녀석이 많이 극단적이었어요. 지금의 근무 환경을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택이 회사냐 자영업이냐의 고민에 대해 오히려 간단하게 답을 제시해 줄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잠들기 전에 남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봤어요. 남편의 반응을 들려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제가 질문을 하겠어요. 잠 좀 잡시다. 졸려요. 자영업을 해서 회사 다닐 때만큼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30%라고 해. 안 해요.